안녕하세요. 육아를 비탄거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과 균형을 찾아가는 롬맘입니다. 오늘은 로디의 텐텐라방 중 인생 2년차 아기 수면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요약해서 공유합니다. 요약이기 때문에 대전제, 원칙, 루틴, 일관성, 애착 등 아기 수면을 위한 기본 설정에 대한 이야기는 라방에서 충분히 이해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에서는 2년차 아기 수면 문제를 일으킬 만한 원인들과 대처법에 대해서만 요약할게요. 돌 이후 인생 2년차를 맞이하는 아기들에게는 성장 발달과 독립심이 수면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아기가 혼자 앉아서 버티는 것은 물론 붙잡고 서거나 걸어 다닐 수 있죠. 활동하는 만큼 범위도 넓어지고 활동량도 훨씬 늘어납니다. 먹는 습관이나 자는 습관이 양호하던 아이도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전까지는 자다 깨도 그저 우는 것밖에 못했지만 이후에는 엄마를 찾아 기어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닫힌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는 걸음마라는 새로운 신체 발달에서 특히 초기에 밤잠이나 낮잠이 불규칙해지는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밤에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침대를 붙잡고 아장아장 한다던가, 그러다 잠에서 깬 듯 자신이 어떻게 일어나 있는지, 어떻게 다시 앉아야 하는지 몰라서 울기도 합니다. 악몽을 꾸고 깰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신체적인 긴장이나 자극과 관련된 유아 야경증일 가능성이 높기도 하다고 하니까요. 악몽인지 유아 야경증인지 구분하실 수 있도록 이전에 진행했었던 로우맘의 텐텐라방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돌 이후 갑자기 더 깨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서 확인해 볼 내용들은 전이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새로운 활동, 그러니까 홈스쿨이나 센터, 어린이집 등원 등 시작하지는 않았는지, 최근에 아픈 적 있었는지, 혹은 가족들의 직업이나 건강 등의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았었는지, 몇 주일에서 몇 달 전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개월 된 아기가 갑자기 밤에 깨기 시작해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한 5주에서 6주 전에 감기에 걸렸을 때 그때부터 엄마가 아기를 달래기 위해서 같이 자기 시작했다거나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기는 밤에 갑자기 깨기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돌 이후에 수면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다면 더 어릴 때 시작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많고 희생하고 감내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지만 시도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정재호 소아과 선생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돌 이후 수면 교육을 원한다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상의를 해서 빈혈 검사를 하기 권하고요. 아기가 고형식, 특히 육류를 잘 먹는 것이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과일이나 간식의 양을 늘리는 등 의미가 없는 식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쓰럽더라도 오후 4시 이후로는 잠들지 못하게 하고요. 저녁 7시에서 8시 무렵에는 잠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밤에 몇 번을 깨서 울었던 상관이 없이 다음날 아침에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깨우는 것이 이 시기 아이들의 규칙적인 일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입니다. 제대로 된 고형식을 충분히 먹어야 깊이 잠들 수 있고, 제대로 깊이 자야 다음날 식욕도 왕성해지는 법이니까요. 잘 안 먹었으니까 잘 못 자고, 잘 못 잤으니 잘 안 먹고, 그냥 입맛에 따라 조금씩 자주 먹고 말아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깨려면 엄마도 아이도 희생을 치르는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 2년차의 아기에게도 여전히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돌 이전의 패턴에서 보완이 필요한데요. 아기가 다양한 활동을 해서 이전보다 좀 더 활발해졌다면 취침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 시기 아기는 취침 전 목욕으로 몸이 이완되기 때문에 보다 흥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2시간 이전에는 목욕을 마치거나 취침 시간과 목욕 시간이 가깝다면 가벼운 샤워 수준의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일과를 갖추고 잘 자는 편이지만 다른 문제를 보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기 직전에 물을 찾거나 긁어달라고 하거나 그림책을 끊임없이 읽어달라는 경우인데요. 일명 목말라, 심하려, 긁어줘 3종 세트입니다. 이런 것을 커튼콜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막은 내렸지만 관객들이 계속 박수를 치면 다시 막을 올리고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만일 몇몇 관객이 계속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고 해서 배우들이 세 번째, 네 번째 커튼콜에 응하면 서로가 점점 곤란해지게 되겠죠. 언제 끝내야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찾는다면 조금 한 40ml, 60ml 정도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4분의 1에서 5분의 1컵 정도로 입만 축이는 정도로 물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2시간 뒤에 많은 소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잠에서 깨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운맘은 소망의 커튼콜 요청 3종 세트가 시작되었을 때 나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목말라 커튼콜을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물 마시는 과정을 수면 의식에 포함했고요. 빨대컵을 침대 주변에 두어서 자다가 목이 마르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긁어줘 커튼콜에는 덤덤하게 2-3번 정도 아이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몸을 쓸어준 후에 이제는 괜찮을 거야 라고 자상하지만 더는 안 긁어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마침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하려 커튼콜이 제일 난감하긴 한데요. 실제로 심하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잠들기 직전까지는 1시간에서 2시간, 요 시간에 좀 집중을 해서 1-2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에 꼭 다녀오도록 하고요. 마지막 1시간 동안은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돌이 지나 인생 2년차가 되면 아이는 낮잠이 한 번으로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낮잠 시간도 줄어듭니다. 또한 돌 이전까지는 낮잠을 잘 자야 밤잠도 잘 잤다면 이제는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늦게 자면 밤잠을 설치는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3시 반 이후 혹은 늦어도 4시 이후에는 재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낮부터 밤잠에 드는 시간 2시간 전까지는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하고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만일 잘 자던 아기가 밤에 깬다면 임기응변식 육아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기가 울지 않는다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아기가 종알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그대로 두면 다시 잠에 들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아기가 운다면 그것이 헛울음인지 아니면 도움이 될 만한 진짜 울음인지 구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헛울음을 운다면 조금 더 기다립니다. 진짜 울음을 울 때는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을 걸거나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아기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는 체중이 점점 늘어나서 안아 올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때는 압누법 등의 수면 교육 방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안누법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앉기, 눕히기 방법이 아닌 그냥 눕히기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기가 일어서면 앉지 말고 그냥 그대로 부드럽게 다시 눕혀주고요. 지금은 잘 시간이야 또는 낮잠 시간이야 라는 말로 안심을 시켜줍니다. 물론 이 방법은 엄마 아빠가 임기응변 육아로 아기를 재워왔다고 한다면 좀 더 오래 걸릴 것을 각오를 해야 되고요. 18개월이 되면 아이는 언어의 발화가 늦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의 말을 거의 다 알아듣기 때문에 효과적인 단어, 문장 표현으로 아이가 알아듣는 말로 표현해 주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일 아이가 깨어나서 밤에 엄마를 찾아오면 말을 시키지 말고 조용히 다시 아이 침대로 데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밤잠에 드는 애초 그 처음에 한 번도 혼자 밤잠을 스스로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라면 새벽에 깨서 엄마 아빠를 찾아왔을 때 아기 침대로 말없이 데리고 간다고 해도 아기가 혼자 잘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아이가 혼자 스스로 자신의 자리에서 잠들게 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수면의식을 하고 안전한 잠자리에 아이를 눕힙니다. 아이가 잠에 빠져들기 전에 아이를 안심시키고 옆에 눕거나 앉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침대에서 잔다면 그 다음으로는 아이의 침대 옆에 의자를 두고 앉거나 아이가 바닥에서 잔다면 그 옆에 방석을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의자 또는 방석을 멀리 옮깁니다. 3, 4일째에는 아이 잠자리와 좀 더 멀리 놓고 5, 6일째에는 더 멀리 놓습니다. 7번째 밤에는 문을 열어두고 아이 근처에 앉아 있고요. 9번째 밤에는 문을 열어두고 그 밖에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에게 굿나잇 뽀뽀 등 마지막 수면의식을 한 후에 아이의 방에서 나갑니다. 엄마 애착 인형의 존재가 없어도 아이가 잘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죠. 이 과정을 2주를 잡고 차근차근 실행해 봅니다. 이렇게 아이가 혼자 자신의 침대에서 혹은 잠자리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된 후에는 앞서 말한 아이가 자다 깼을 때 하는 방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주세요. 그럼 이것으로 인생 2년차 아기를 위한 로디의 텐텐 라방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생 3년차 아기를 위한 라방 요약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